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권투자상담사 제12강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 상장 심사 요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20번이죠. 요 신규 상장 심사 요건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이 신규 제일 처음은 이제 신규 상장은 거래소 시장에 미상장 기업이 주권을 처음으로 상장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거래소에서 요 신규 상장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요 심사 요건이에요. 앞전에 제가 신규 상장 심사 요건을 충족한 회사가 신규 상장을 신청할 때는 직상장을 하지만 이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가 다시 뭐 한다고요? 공모 상장합니다. 모집이나 매출 과정을 다시 거친다 했습니다. 요 부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요 중에서 제일 보면 일단 먼저 요 신규 상장을 하려고 하는 요 기업의 규모 요건이 있어요. 규모. 기업의 규모는 자기 자본이 100억 이상이고 또는 그러니까 요걸 충족하든 또는 기준시가 총액이 200억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만 충족하면 돼요. 또는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든 두 개 동시든 또는 이걸 충족해야 되고 상장 주식 수는 애정 상장 주수가 뭐요? 100만 주 이상이어야 돼요. 100만 주 이상이어야 되고 이들은 물론 액면가가 5,000원을 기준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액 주주 수는 1000명 이상이어야 돼요. 소액 주주수가 1000명 이상. 자, 의무 공모는 공모액이 10억 이상이면서 뭐요?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돼야 돼요. 의무 공모가. 이거는 이면서니까 이거는 동시 충족이에요. 동시 충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도에 대한 제한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주가 주권을 양도하고 싶으면 양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주권 분산 요건에 들어가는 거죠. 경영 성과는 최근 매출액의 500억 이상이면서 최근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면서 기준시가 총액이 1000억 이상이 돼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700억 이상 이거나 또는 이면서 기준시가 총액이 500억 이상이면서 영업 현금 흐름이 200억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요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예요. 자, 안정성이나 건전성은 영업 활동 기간은 설립 후에 3년이 경과된 회사여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계속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감사 의견은 최근 3, 4년도에 각각 적정 의견 받아야 돼요. 단 최근은 적정 의견 되지만은 직전 2, 3년 직전 2, 3년도만큼은 한정 의견도 가능해야 돼요. 최근 3, 4년도 각각 적정이 제일 좋지만은 최근 직전 3년도는 적정이지만 그 2, 3년도는 직전에 2, 3년도는 한정 의견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최대 주주 변경은 신청 예전 1년간은 최대 주주 변경이 없어야 돼요. 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규 상장 심사 기준에 용인됩니다. 요 부분 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앞전에 제가 신규 상장을 할 때 직상장과 모집 상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요 분산 요건이라고 했어요. 저희 미리 분산 요건을 충족했으면 직상장, 충족하지 못했으면 공모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 시험은 요 주권의 분산 요건을 가지고 주로 정답을 걸어요. 사지 쓴다기 때문에 쭉 나오겠지만 주로 정답은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요 세 개만큼은 내용은 개괄적으로 보실 때 요 세 개만큼은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암기하기 싫으면 놔두시더라도 정답이 보통 요 세 개에서 걸린단 말이에요. 소액 주주 수가 100명 있어야 된다. 의무 공모는 공매액이 100억 이상이면 많이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둘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문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요에 대한 내용을 그 문제 20번에 해설에 쭉 정리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제가 미리 한번 적었습니다. 자, 1번. 자, 20번. 유가증권의 신규 상장 심사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자기 자본은 얼마이면서요? 자기 자본은 앞에 여기 나있죠. 100억 이상. 요 100억 이상. 100억 이상이면서 기준시가 총액이 얼마? 200억 이상이 된다. 하잡죠? 자, 근데 제가 이거보다는 주로 정답은 여기 찾으려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 회사 설립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고, 3년이 경과되고, 회사 설립 후. 그 다음,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됩니다. 그 다음, 의결권주를 기준으로 할 때, 의결권주를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자, 할 때, 소액주 수는 몇 명? 100명 이상이 아니라 1000명이죠. 물론 이 1000명은 의결권주를 기준합니다. 보통주의 의결권주를 기준합니다. 자, 답은 3번이 틀렸죠. 100명이 아니라 1000명. 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일 이전 1년간은 누구요? 최대 주주의 변경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로 정답은 요거 위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이 사지 쓴다기 때문에 막 섞여 놓을 수는 있어요. 있지만 주로 내용들은 이 부분이 나오지만은 정답은 주로 여기서 많이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21번 유가증권 시장의 신규 상장 심사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해놨어요. 상장 예정 주식수는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럼 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몇 주 이상요? 100만 주 이상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음. 상장 예비 심사 청구 후의 의무 공모액은, 의무 공모액은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10억이에요? 10억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의무 공모액은 100억이 아니라 10억 이상이 돼야 돼요. 10억 이상. 그 다음에 의결권 있는 주식 종수의 얼마? 5% 이상. 이는 하지 않죠. 그럼 이거는 100억을 10억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역시 여기서 걸렸네요. 정답은 이거와 요거. 봐주시라 이 말입니다. 다음.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할 때, 이 많은 주의수를 하지만은 실제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출제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출제위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위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다 정답도 그렇고요. 자, 세 번째. 발행 주권에 대한 양도의 제한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다음,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보면 최근 3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은 각각 적정 의견이 한다. 이거죠? 그러나 직전 3년도는 한정 의견도 가능하다. 그러면 최근은 뭐다? 적정 의견. 직전 3년도는 뭐다? 한정 의견도 가능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자체는 별 붙여놓고 이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 상장을 할 때 거래소에서 심사 요건을 보는 내용이구나 보시면서 특히 주권 부산 요건을 제일 중시하고 있구나를 보면서 정리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암기성이 많아요. 사실은. 자, 22번. 유가증권 거래소에 대한 공모상장이죠. 제가 공모상장도 뭐예요? 신규상장이죠. 앞에 신규상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 직상장. 공모상장이 있었죠? 상장이 있었죠? 그럼 공모상장이니까 요 부분이겠네요. 그럼 공모상장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신규상장 심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거죠. 못했으니까 다시 뭘 통해 가지고요? 모집과 매출 통해 가지고 요 요건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상장은 신규 상장 심사 요건에 들어간다 보면 돼요. 아직까지 요건 충족했으면 직상장인데 요건을 충족 못했다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뭘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 예비상장 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돼요. 제출해야 되겠죠. 물론 제일 먼저가 이사회에 계류를 해야 될 것이고 이사회에 계류를 해야 되고 이사회에 계류를 해야 되고 그죠? 해서 이제 쭉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사회에 계류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이사회 계류가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 예비상장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보고 이제 상장 예비심사를 거래소가 하고 그 다음 예비심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공부를 한 다음 다시 이제 뭘 한다고요? 신규 상장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 승인을 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다?
심사청구서가 AB 상장 심사청구서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 심사가 AB 심사가 두 번째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되고 나면 이제 공모를 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뭐다? 상장, 신규 상장 승인 통지. 그죠? 이거겠죠? 그 순서는 답은 4항이 되겠네요. 22번은 4항. 자, 그 다음 23번 한번 봐보세요. 23번을 보면, 그래서 22번은 좀 참고로 보세요. 참고.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유행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23번 상장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 사유와 정지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 봐보세요. 그 매매 정지 사유가 있고, 매매 거래 뭐요? 정지기간이 있습니다. 정지기간.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 1일간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제일 위에 보니까 매매 거래 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매매 거래 정지기간을 보면은 두 번째는 매매일 1일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네 번째는 공시부터 30분 경과 시점이 나와 있죠. 근데 제일 첫 번째 보세요. 매매 거래 정지 사유 보면 매매 거래 정지 사유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있어요.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있어요. 보면 여기에 뭐 있어요? 이는 매매 거래 정지 사유가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할 때,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할 때, 이때 매매 상장 폐지 기준에 주로 뭐가 있겠어요? 앞에 얘기했던, 자, 주식 병합, 분할 등을 위한 주권 제출시 이런 거죠. 주식 병합 또는 뭐요? 분할 등을 위한 뭐요? 주권 제출시 이런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거래 정지 기간은,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은 얼마까지요? 매매 거래 정지 사유가, 요 사유가, 정지 사유가 뭐 할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이때 있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상장 폐지 기준이 아니고 관리 종목 지정 기준일 때는, 관리 종목, 자, 지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지정 기준에 해당됩니다. 해당된다. 이게 뭐예요? 위조, 변조 이런 거죠. 위조, 변조. 그 다음 등 이런 거 등일 때, 요거는 매매일 언제요? 매매일 기준 1일간. 일단 공부할 때는 원칙 위주로 보세요. 매매일 기준 1일간. 그 다음에 혹시 뭐가 들어가면요, 뭐 불자 들어가면서 공시에 대한 내용. 공시에 관한 내용일 때는 주로 뭐요? 지정일 당일. 당일 1일간. 요까지 나와 있는데, 주님들은 요 두 가지는 잘 봐주시라 말해요. 두 가지. 밑에 거는 참고 보시고요. 주가 발생 이것은. 자, 그럼 옳지 않은 물 왔습니다.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된답니다. 이번에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될 때 나왔죠.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될 때는 정지사유가 뭐 할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그 답은 1번이 틀렸네요. 매매일 기준 1일까지 아니고 매매 거래 요 정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 기준 자체가 뭐예요? 해소될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답은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관리 종목 지정이죠. 관리 종목 지정일 때는 뭐다? 매매일 기준 1일간. 그 다음 위조 변조 나왔죠. 위조 변조 요거네요. 위조 변조. 그 위조 변조니까 그대로 관리 종목이잖아요. 매매일 기준 1일간. 그 다음에 주요한 공시 나왔죠. 공시상 자체가 발생했을 때, 불이행정을 했을 때는 지정일 뭐요? 당일 1일간. 이 뭡니까? 자, 그죠? 공시상 주요한 공시상이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앞에 공시 불이행 놓으면은 지정일 당일 1일까지만 밑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시상일 때는 뭐요? 공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쭉 놓긴 놓지만 여러분들 주로 봐야 될 것은 요 두 개를 잘 봐주시라 말입니다.
상장 폐지 기준하고 상장 관리 종목 지정 기준 이게 중요하거든요. 뒤에 여기서 하겠지만 그죠? 자 보시고 자 다음 자 24번 유가증권의 주권 상장 폐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 나왔어요. 폐지 기준. 자 폐지 기준이니까 주권 상장 폐지 기준이니까 이쪽에 들어가죠. 이쪽이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주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가만히 봐보세요. 뭐 자본 잠식, 주권 분산, 매출액이 나왔어요. 그 내용 어디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보면은 그 24페이지 밑에 그 해설에 나와 있죠. 자,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한다고요? 보통 보면은 자본 잠식하고 주권 분산하고 매출액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하고 상장 폐지가 있는데 요 세 개는 주로 2년 연속에 나오죠. 쭉 넣어놓는데 근데 정기보고서 미제출하고 감사하게 이런 거 없죠. 요거는 뭐가 없어요? 2년 연속이 아닙니다.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할 때는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를 미제출한 경우는 지정 후 10일 이내 이 사유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폐지 기준되는 겁니다. 반기, 분기 재무 제표는 뭐예요? 2년이 아닙니다. 2회 연속입니다. 2회 연속. 그 다음에 감사 의견에서 반기 검토 시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바로 요 시점에 바로 뭡니까? 바로 폐지 사유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다? 말도 바로 이런 폐지됩니다. 바로 즉시 폐지. 바로 폐지 사유돼요. 사유됩니다. 자, 봐줍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파산은 파산 신청 시가 정제가 되고, 자, 파산에 대한 결정 시가, 선고 결정 시가 폐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자, 문제 한번 봐보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면, 자, 24번. 주권 상장 폐지 기준 볼 수 없는 게 해놨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하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후 10일 이내에 미제출 시. 이 미제출하면 뭐가 되죠? 이거는 폐지 사유 맞죠? 자, 관리 종목은, 자, 이는 사업 보고서니까 이쪽이죠? 사업 보고서는 뭐다? 2회 연속. 사업 보고서는 지정 후 10일 이내. 반기, 분기 보고서는 뭐다? 2회 이상. 2회 연속.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당연하게 자, 되겠고요. 10일 이내 미제출입니다. 10일 미제출 시 폐지해도 된다. 그 다음에 2회 연속 반기,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2회 연속으로, 뭘 했다고요? 2회 연속으로 반기, 분기 보고서를 미제출했어요. 그럼 이거는 폐지 기준. 맞죠? 자, 다음. 2년 연속 소액주주 수가 200명 미만이에요. 자, 이때 소액주주 수가 200명에 미달한 경우도 2년 연속. 근데 최근 3년도 매출액이 50억, 매출액은 어디 들어가요? 매출액도 어디 들어가요? 매출액도 2년 연속이죠. 그래서 매출액도 2년 연속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 미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 잠식, 주권 분산, 매출액은 2년 연속이라는 것. 근데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감사하기는 2년 연속이 아닙니다. 정기보고서에서 사업보고서는 지정 후 10일 이내. 그 다음에 반기, 분기 보고서는 2회 연속. 2년이 아닙니다. 2회 연속. 그 다음에 감사하기는 바로 뭐요? 바로 폐지 사유입니다. 자, 한번 봐주시면 되죠. 다음. 25번. 뭐 나왔어요? 자, 그래서 24번에 나와 있는 것을 배표를 해두면서 좀 25번을 잘 봐주시라 이 말입니다. 25번. 자, 유가증권 시장의 주권 상장 폐지 사유 중 2년 연속 기회가 아닌 것. 그러니까 2년 연속 기회가 아닌 거란 거예요. 그럼 자본 점식, 주권 분산, 매출이 아닌 것도 봐도 좋고, 한 개 더 봐야 되겠어. 뭘 보면 되겠어요? 혹시 정기보고서에 들어가는 사업보고서, 반기, 분기 보고서라든지 감사의견 이걸 찍어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본다면 당연하게 뭐 있겠어요? 정답은 1번은 뭐다? 1번은 뭐요? 소액주주가 미만이니까 이건 주권 분산에 들어가지만 주권 분산이죠? 주권 분산.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매출액이고. 자, 4번은 뭐야? 자본 잠식. 그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반기, 분기 보고서는 어디라요? 정기 보고서 미제출이니까 이것만큼은 2년 연속이 아니죠? 그래서 25번 자체를 잘 봐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님들 보면은 암기를 할 때 이 변별력 없이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 많은 부분을. 암기랑보다는 조금 볼 때 차이 나는 것들을 잘 보면서 정리를 해두면
우리가 작게 정리하면서도 시험에 가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점수 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정답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26번. 유관유권의 시장에서 상장에서 관리 종목의 지정 없이 바로 폐지된답니다. 그러면 바로 폐지되면 뭐가 있겠어요? 두 가지겠죠. 이거는 이런 기회가 없죠. 바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신적시 결정시. 이거는 바로 뭐 한다고요? 바로 부적정 의견 거짓 발생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지사유와 폐지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찍으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그럼 감사 의견, 감사기라든지 파산 신청 찍으면 되겠죠. 볼표 답은 2번. 그러면 1항과 1항은 뭐요? 1항은 뭐요? 사업 보고서나 반기 분기 보고서 있는 거니까 이건 요 기회가 있죠. 사업 보고서는 지정후 10일 이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반기 분기 보고서는 2회 연속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는요. 그 다음에 감사 의견 부적정은 바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폐지 사유. 답은 2번. 그 다음에 소액 주주의 지분율 나왔죠. 지분율이니까 이것도 뭐 해야 되겠어요? 지분율 10%. 이것도 주권 분산이죠. 2년 연속. 그 다음에 사업유대 매출액 나왔죠. 이것도 2년 연속. 그래서 이거는 바로 폐지가 아닙니다. 관리 종목을 지정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제 조금 요 부분도 좀 정리하는 법을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27번. 자,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특히 제가 요 부분 위주로 많이 정리해 두셨습니다. 요 부분과 요 세 가지는 2년 연속. 요 두 가지는 2년 연속이 아니고, 이는 바로 상장 폐지라는 것. 봐주시겠습니다. 특히 2년 연속을 암기하기 싫으면 요 자체 이런 게 더 빠르겠죠. 자, 외국 주권의 국내 상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참고로 봐주세요. 참고로. 앞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국내 상장의 경우에도 100만 주 이상을 국내 공모해야 되죠. 100만 주 이상. 이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1항에 100만 주 이상의 국내 공모를 의무하고 있어요. 10만 주가 아닙니다. 100만 주. 갖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심사 기준도 역시 100만 주 이상이었는데, 외국 기업도 외국 기업에서 한 걸 빼고 국내 공모도 100만 주 이상 해줘야 돼요. 외국 기업에 관계없이. 그래서 100만 주 해야 됩니다. 국내 공모는 무조건 100만 주.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번 상장 신청인은 원주 발행인인 외국 법인이나 국내 대리인의 선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외국 기업에 대하여 주식 애탁 정선 할 뒤에 하겠죠. 이외에도 원주 상장을 허용하고 있고, 상장 예비 심사나 상장 심사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크게 잘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기업 내용 공시의 4가지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4가지 요건이 크게 그대로예요. 1번에 공시의 신속성 및 적시성. 2번째, 공시 내용의 이해 및 접근의 용이성. 3번째, 공시 내용의 정확성 및 완전성. 4번째, 공시 내용 전달의 공정성. 자, 이 4가지를 기업 공시 내용의 4가지 요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8번 이것도 좀 참고로 보세요. 제가 쭉 가는 것은 이런 것은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쉽게 그냥 혹시 넣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 그대로 보면은 1항에 공시의 신속성 및 적시성은 공시되는 정보가 최근의 것입니다. 이 말이고, 공시 내용 이해 및 접근의 용이성은 투자자가 공시 정보를 보면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이 말이고, 3번째, 공시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은 공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공개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공시 내용 전달의 공정성은 투자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에게 공시 내용과 투자에 따른 예상 결과를, 자, 이때 시장에서 요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공시 내용 할 때는 투자에 따른 요 예상 결과,
결과. 요것은 뭐 한다고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 뭐야? 공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어디 나온다고? 이거는요, 이는 뒤에 가면 직무윤리에 나와요. 직무윤리. 투자에 따른 예상 결과는 공시하면 안 됩니다. 공시하면 이거는 뭐예요? 직무윤리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뒤에 우리가 제3과목, 제3과목 직무윤리에 이거는 자세히 나와요.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다음 불공정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기간이 다른 것 나왔습니다. 또 간단히 좀 정리해 두실래요? 자,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정리만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발표는 안 하겠지만은 한번 봐두시면, 자, 불성실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대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의제기, 이의를 우리가 제기를 하죠.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를 하면 이런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이를 제기를 하면 나중에 뭐가 들어가죠? 심의기간이 들어갑니다. 심의기간. 심의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죠. 이제는 심의를 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기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기는 결정 통보 후, 불성실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 후, 통보 후, 이랬다 하고 통보 후, 7일 이내 해야 됩니다. 7일 이내. 그래서 이거는 거의 7일 이내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7일 이내. 이것도 같습니다.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이의제기는 결정 통보 7일 이내 하면 됩니다. 이내 하면 됩니다. 좌동 같고요. 그 다음에 심의기간은,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12일일 것입니다. 12일. 근데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이건 조금 센 거죠. 근데 세죠? 이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조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장 폐지를 시켜보는 거니까, 요거는 심의기간을 좀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15일 두는 거예요. 15일 둬요.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은 이제 심의기간이 종료한 후에, 심의기간 종료 후, 종료 후 3일 이내 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결정은, 요 심의기간 지나면 다 끝난 거니까 3일 이내에 최종 결정하면 됩니다. 요것도 심의기간, 이것도 상장 폐지에 대한 심의기간 종료 후에 3일 이내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똑같은 건데, 그럼 같은 게 뭐 있어요? 요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의제기는 불성실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제기는 결정 통보 후 둘 다 7일 이내 하면 됩니다. 근데 심의기간은 불성실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요 심의기간은 12일간 심의를 한다는 거죠. 상장 폐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이건 좀 강하니까 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15일간을 준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심의기간이 이제 종료되고 나면은 불성실 공시에 대한 거든 상장 폐지된 거든 최종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심의기간, 요 기간이 끝난 후, 얼마요? 기간 후 3일 이내. 요거는 15일이 끝난 후에 3일 이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심의기간만 다릅니다. 심의기간. 그럼 심의기가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것은 뭐밖에 없다? 요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기억이고, 요게 니은이고, 요게 디귿이죠. 디귿이니까 다른 것은 니은.
불성실 공시에 대한 불공실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간은 12일이고 상장표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기간은 15일이니까 다른 거는 니은만 있습니다. 니은. 그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보면 그래서 요건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 30번 그 내가 크게 이거는 간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보면 기간이 간단하게 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보통 뭐 이재기는 그 예를 들어 7일 보면 돼. 7일이네. 보면 되는데 관계된 게 한번 제가 같이 모아낸 겁니다. 정리해주시고 이런 게 너무 제일 짜증나죠? 다 숫자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0번 유가증권 시장에서 위탁 증거금 해놨습니다. 증거금. 이건 뒤에 우리가 자세히 하겠지만은 한번 간단히 받으시면 옳지 않은 것은 위탁 증거금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이 회원이 자율로 정합니다. 위탁 증거금의 징수율을 변경할 경우 시행일로부터 10거래일이 아니고 5거래일 이내 5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공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0거래일 아니고 뭐요? 5거래일. 그 다음에 매수 시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매도 시는 현금 또는 뭐요? 매도 증권으로 증거금을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결제일까지 매수 대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결제일 다음 매매로부터 30일간 위탁 증거금을 100% 징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참고로 이 매도 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매도 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며칠 이내요? 며칠간? 90일. 90일입니다. 그래서 결제일까지 매수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때는 결제일 다음 매매로부터 30일간 위탁 증거금을 100% 징수하지만 혹시 결제일까지 뭐요? 매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90일. 90일간 뭐요? 위탁 증거금을 100% 징수한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이 창을 보시고. 이거는 조금 한번 간단히 보시고. 제가 그래서 간단히 보라 하시는 건 그냥 시험에는 간단히 놓으니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번이 나와 있는데, 요 31번은 제가 다음 시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한 부분, 시험에 한 부분 자체에서 제가 중요하다는 위주부터 먼저 많이 보세요. 어차피 이런 시험은 100점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과락, 한 과목당 40점 이하가 없이, 40점 미만이 없이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잘 보라는 위주로 많이 보시고, 자, 이런 부분들 한 번씩 보면서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세도 다 뒤에 가면 객관식 문제가 있잖아요. 좀 봐주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